집중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고학회에서는 작년부터 워크숍을 집중 토론회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분 토론같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이제 관계 전문가들이 각자 주장을 펼치는 그런 집중 토론입니다. 아주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사장님과 제가 소개해드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 전공 분야에서는 대가로 지금 알려져 계시고 요즘 가야사 보건 때문에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래도 저희 워크숍을 위해서 흔쾌히 좌장을 수락해 주신 대구 한예대학교의 김세기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마이크는 바로 사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되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세기입니다. 오늘 제가 병원에 정기 검진하는 날이라 갔더니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몇 년생인지 물어보고 그러는데 환자하고 어떻게 되시는 사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김세기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이 무슨 그렇게 젊으신데 이상한 않다고 그랬는데 오늘 회장님은 저거 원로라고 그러니까 과연 내가 원로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가끔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걸 언제 생각하면 얼굴을 오래간만에 봐서 많이 하는데 입에서만 뱅뱅대고 이름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저기다 좀 잊어버리지 않게 이름을 쭉 적고 또 옆에 계신 이영식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냥 오늘 이제 제2회인데 2017년 영남고학회 워크숍 집중 토론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김삼기 소장님, 어려운 정말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제대학의 가야사의 대가이신 이영식 선생님, 여기 오른쪽에 원로 한 분이 계시고 또 잊어버리고 경상대학교의 조영재 교수님입니다. 우리 교수가 아직도 2년이나 남았으니까 활발하십니다. 그 다음에 멀리서 정말 가야를 위해서, 가야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업적도 많으신 전 분산대학교의 박장근 교수님, 정말 멀리서 원로에서 오셨네요. 다음에 요즘 가야사 복원 세계유산 등재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기획과 실천을 하면서 바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의 하승철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분들을 집중적으로 가야사 복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요즘 가장 바쁜 분 중에 한 사람이 이 지자체입니다. 가야에 관련된.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해시의 송원영 선생님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6분을 모시고 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굉장히 누구를 집중 공격하고 그런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앉아 있었고, 또 이 지금 객석과도 아주 간격이 가까워서 더 친밀하고 정다운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 없이 특별한 그 시나리오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하면서 그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같이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게 4시 40분까지죠? 최근 때 4시 40분까지니까 그 2시간 조금 더 되는 2시간 2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하여튼 활발하게 재미있게 그 의미 있게 진행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 그 100대 국정과제 속에 가야사 복원이라는 게 86번, 86번째로 선정이 됐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아시고 계신 거고,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야 고분군을 고령의 지산동, 김해의 대성동, 함안의 만이선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등재 목록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통령이 이렇게 가야사 복원을 국정과제로 정하는 바람에 아주 가야사의 고무적인 상태가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야사 복원 정책을 실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야문화재연구소이기 때문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김상희 소장님께서 이 가야사 복원 정책 대략 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상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야문화재연구소로 이제 한 1년쯤 돼가는데요. 사실은 문화유청의 그 인사 이동에 의해서 가야연구소로 오게 됐습니다만 고대사 전공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야사 분야 전공도 아니어서 사실은 고맙게 회원님들 얼굴이 낯설죠.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조선시대 수공업사 대지사를 했습니다만 가야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한 반년쯤 있다가 국정과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연구소에 오기 전에 문화유청 고도보존 육성과에서 문화유청 고도보존 육성과에서 근무하면서 신라왕경 추진단 업무, 백제왕도 해신일 보원정비 업무를 맡고 나서 사실은 가야 업무를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매우 익숙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왕경 추진단이 발족했고 금년도에 백제왕도 해신일 추진단이 발족이 됐는데 그 업무를 맡고 나서 이 가야 연구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가야에 대한 가야사는 잘 모르지만 이 정책 업무를 해봐서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국정과제가 정해질 때까지 저희 연구소가 그동안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에 수립하는데 저희 연구소가 많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학술적인 백데이터 내용을 저희 연구소가 제공을 했거든요. 사회자님께서 정책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고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국정과제 채택이 7월에 됐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유청에서 가야사의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식적인 이 정책이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가야사 정책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보시면 또 이 자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자님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연구소에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야사 복원이라고 했을 때도 가야사의 복원에 인명적인 정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연구소에서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가야사 그동안에 학계에서도 늘상 얘기를 했었고 가야사는 상대적으로 삼국사에 대해서 연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고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가야사라는 게 뭘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연구가 안 된 가야사 그 자체 학문적인 복원. 두 번째는 가야의 문화 유적들을 발견해서 찾아내고 복원한 이 두 가지 이 방향을 저는 생각을 하고 문화재청에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정책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롯해서 가야 유적에 관한 정책 지원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가야사 복원을 얘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뭘 말씀을 하신 건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통해서 추론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한 내용 가지고는 가야사 복원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저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을 했었고 가야사의 복원에 저희 연구소가 해나갈 부분도 연구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연구소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예배를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 지금은 몸담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문화재 복원 정책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야사 복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토론 중에 나온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회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진지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너무 지금 처음부터 긴장되고 딱딱해서 정인성 교수님 어디 갔어요? 가만 있어. 그러면 그 김영건 회장님 우리 이제 가야사 복원 정인성 교수님 잠깐만 들어오세요. 정인성 교수님 발언 차례야. 아니 지금 분위기가 너무 지금 너무 엄숙해서 이게 좀 마이크를 정인성 교수님한테 좀 우선 그 가야사 복원 정책이 100대 거제에 들어갔다. 그거를 알게 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네, 솔직하게 재미있게. 저는 조금 각오를 해야 되겠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큰 역사관련 어젠다를 설정한다면 여기에서는 아마 기대를 했던 게 그가 소외되었던 가야 이런 컨셉보다는 영원한 과학적이고 강창근 선생님이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가야 감정이라는 게 영혼함을 이제 걸쳐서 있기 때문에 신라로 편중되면서 있었던 그런 이 영혼함의 어떤 역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향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맥락에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제 고향이 뭐 남해이고 또 경남에 정말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야 유적이 복원되고 연구가 이렇게 지원되고 하면서 뭐 긍정적인 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뭐 역사학에 와서 국정화 전국에서 우리 학계도 반대를 했었고 역사학계가 전부 이제 반대를 했던 것들은 소위 이제 국가 권력이 특정한 역사 주제에 대해서 연구 방향이라든지 혹은 뭐 결론을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냈기 때문에 부디 이제 가야사와 관련된 것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 과제 혹은 이제 어젠다가 되어서 5년간 추진되더라도 역사학자로서 이러한 점들은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솔직히 했었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하양 양지리 이런 자료들은 사실 뭐 가야는 뭐 신라성은 진안성은 변화성을 떠나가지고 우리 고고 학사에 기남을 그런 유적들인데 만약 이게 대통령이 가야사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다면 혹은 저런 유적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현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야가 중요하지만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은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뭐 전부 가버리면 전부 가야로 가버리면 손은 누가 키우지? 이런 말들에 녹아 있는 아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부디 그저 고고학도 역사학의 일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좀 정책을 추진했으면 또 그 정책의 장속에서 활동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가야사를 전공할 걸 잘못했다, 부럽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제가 사실은 가야가 들어가는 논문을 쓰긴 했습니다. 2편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가야로 묻어가나 이런 농담을 술 마시면서 전혀 이제 소외되어 있는 신석기의 임상대 교수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 영역을 열심히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가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시고요. 가야에 대해서 관심 있고 가야 지난서 변한세 관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원래 이제 가야였어요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 가야가 소외된 거는 인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원래 이제 유도하려고 이제 밑밥을 간 것이고. 그 소외 글쎄요. 그러면 다른 역사 이런 것들 생각하면 신라가 너무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강조되어서 그렇지 가야사가 정말 제 기억에 특히 뭐죠 소외되었다 이런 생각들은 그 소외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로 했든지 학문적이든지 뭐 정책적이든지 예산적인 거든지 국가 정책은 또 나름대로 이제 수립되어서 뭔가를 해야 되겠지만 역사 연구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또 가야처럼 고고한 성과를 내면서 했던 시대도 장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 가야가 소외되어서 뭐 좀 더 투자를 해야 돼라고 이제 과하게 너무 이제 하는 것은 추진 단계에서는 힘을 얻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출구 전략을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제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국 후속 세대를 키워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그 장르에서 시대에서 분야에서 또 그런 것들을 좀 훼손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또 전문가들이 원로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낭랑을 했으면 좋겠죠. 주는 남나고 뭐 옛날에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가야사에서 좋겠네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를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만 더 이 가야사 복원 국정과제의 선정의 경과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역시 경남의 역사발전연구원의 역선로 센터장님 하승철 예. 이거 질문에 하겠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부터 공약이 나왔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서른적으로 툭 던진 게 아니고 굉장히 조금 생각을 깊게 하면서 목적 의식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시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공약에 들어간 부분에 있었고 6월 1일 날 이제 일단 아마 언론을 다 보시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100대 국정과제에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가야문화권 조사연구비 정비 이게 100대 과제에 선정되는데 가야사는 일단 뽑아진 거는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하고 가야보건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김해 가야 역사문화도시 지정성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김해 공항대 학대 정비, 하만 합천 문화 가야문화 관광 단지 조성. 이 건은 후보 시절에 이제 경남의 정책을 보고 집어넣은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로드맵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다음 주쯤 되면 문화체계에서 로드맵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했지만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는 굉장히 심대합니다. 저는 이제 경남 발전 인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역시 우리가 인문학은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생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게 한 말씀 하시고 난 다음부터 해서 도에는 내년부터 가야사 보건 추진단이 또 결성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야사를 잘 모르거나 그다음에 문화재 하면 거의 약간 좀 골치 아픈 거 그다음에 쓰레기 정도로 취급하는 심각하게 좀 훼손하는 그런 사회도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최상층부터 모든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걸 고려하게 된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사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 특히나 조사 연구의 목적을 두고 그다음에 언론이나 학계에서 굉장히 우려 목소리도 많이 있고 견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데 인프라를 갖춰서 이게 단기에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게 가야사가 연구 보건 그다음에 후진 양성이라든지 인력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하승철 센터장님은 역시 경남이라는 행정기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경과에 대해서 조영재 교수님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자 다르고 행정 다르고 한 게 아니고 원래 회장님 약속을 어겼습니다. 경과에 대해서는 사전 회의할 때 저보고 좀 하라 해놓고 아까 이름이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하더니만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주로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과를 말씀드리면 하승철 선생님이 이야기한 지역공약 발표가 5월 4일 날 있었는데 대략 6가지입니다. 첫째 하나가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두 번째가 가야보건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 번째가 김해 가야 역사문화도시 지정 6선, 그다음 네 번째가 가야사 2단계 조성 사업, 다섯 번째가 김해 보항동 규정 확대 정비, 그다음 끝으로 여섯 번째가 하만 합천 가야문화 관광 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 경상남도에 와서 도민들에게 지역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응해서 올 16일 날 경상남도에서 가야사 관련 대통령 지역 공약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하러 직원들이 기재부, 문체부, 문화재청을 방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6월 1일 다 아시다시피 비서관 회의에서 뜬금없다라고 하시면서 가야사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어서 6월 8일 날
가야사 관련 전략과제 발굴 시군과장회의가 경상남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군 전략과제 발굴 42건을 발굴을 하고 이게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 전략과제를 문화재청에 이런 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건의를 합니다. 다음 7월 10일 날 가야사 관련 전담 조직인 가야사 보건 TF팀을 경상남도 안에 만들고 다음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국정과제 추진 상황 설명 및 국비 지원 건의를 김경수, 민홍철, 김재겸, 강석진, 엄용수와 같은 이런 경상남도에 적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토의에 성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 8월 8일 날 문화재청 주관 5개 시도, 그러니까 경남, 부산, 경북, 전남, 전북 이 산하 20개 지자체 관계간 회의를 개최를 하고 8월 11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상남도 시군 학예유사 발굴과제 검토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 8월 31일 날 저라든지 김세희 선생님도 참가를 했습니다만 잊혀진 가야사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 분수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이때의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동의를 하고 전부 노력할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15일 날 문화재청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문화재청의 대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다소 수고할 게 있습니다만 김상기 소장님께서 아까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공개를 하겠다 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어서 9월 25일 날 경상남도에서도 이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세계 분과, 그러니까 조사 연구 분과, 보건 정비 분과, 활용 분과로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9월 28일 날 유네스코 가야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를 김해박물관에서 경남발전위원회가 경남발전연구역사문화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수년간에 걸쳐서 다양한 학술대회와 이루어진 포럼을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성격의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결과물을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10월 30일 날 경상남도 민간인 자문위원 워크숍에서 가야사 문화 로드맵을 작성을 했고 다음에 지난번 11월 24일 문화재청과 산하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가야사 관계 학술대회를 하고 그 다음 날 25일 날 곽장근 선생님이 계시는 전라북도에서 가야의 날 선포식을 도지사가 주관을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 자세한 내용은 전사 모르니까 곽 선생님 혹시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기가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야사 관계에 대한 경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요약해서 지금까지의 경과를 쭉 설명을 해서 오늘날까지 어떤 것들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경과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 오늘 이게 어떻게 이번 워크숍이 이루어지게 됐나 하는 배경을 잘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런데 과거에 가야사 보건 그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0 몇 년이었나요?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책 그 추진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했던 그 인제대학의 이영식 교수님이
잘 알아서 그거와 이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보니까 앞에 아주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오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재학교 이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나는 컨닝하시면 안 되네요. 저도 그 대충 찾아봤는데 1998년 2월에 등등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이름은 가야사 정책연구위원회였습니다. 이런 대학에 있었던 정진원 선생님 위원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기동, 임효택, 신경철 저하고 김태식, 이근우, 박천수, 김열규 이렇게 위원이 돼가지고 가야사 정책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걸 꼭 5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기로는 그러니까 1998년 여름인가부터 2002년 1월달까지 했고 최종 결과는 2003년에 마지막 결과를 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그 당시에 사실 이 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게 위상이 굉장히 형편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위촉식에 위원 위촉식에 과장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게 이제 교육부 주관입니다. 지금하고 전혀 다르게 연구라서 그런지 교육부 주관으로 했는데 교육부 장관은커녕 과장도 나오지 않아서 정중원 선생님이라든지 이기동 선생님이 마구 화를 내고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없다 막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가야사 보건 정책을 좀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기준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은 남겨서요. 대개 방식은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단행본으로 묻는다든지 아니면 또 각각 아까 정혜성 교수가 2편 가야논문 중에 한 편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인가 그런 이름으로 해서 각각의 그 필지를 의뢰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래서 단행본을 만들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보니까 한 권이 어디를 갔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6권 내지 7권 아까 얘기했던 그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같은 경우는 700페이지가 넘는 아주 엄청난 분량의 그런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실적은 제일 처음에 이제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 이제 가야사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를 제 2차 연도에 했는데 지금 연구 결과물을 어저께 보니까 뒤에 위원 명칭들이 쭉 있고 인명이 있고 그 인명 그 뒤에는 묘하게 나이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정정원 선생님 57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 나이도 있어서 제 나이가 43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싶었는데 꼭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제 이런 계획이 한번 추진됐었다 그거죠.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남긴 걸 김대중 시절에 가야사 정책연구위원회 그 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또 암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가야사 보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연구위원회에서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만 이 연구 결과를 집성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또 쉽게 저희가 원고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 부산을 필두로 해서 전국에 시민 강좌를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2번, 부산에서 2번 계속 해야 되는데 정부가 끝나서 부산에서 2번 시민 강좌로 아마 시민 강좌는 종을 찍힌 것 같습니다. 그런 성과도 있었군요. 그런데 사실 이때 그 정책위원회가
뭐 예산으로 말하면 한 5년 활동한 거 1년에 1억은 될까? 근데 이런 생각이 좀 추산이 됩니다. 제가 총무를 안 해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많아야 1년에 1억이 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의상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비해서 사실 이 정책위원회가 주관을 하진 않은 사업 중에서 김대중 정부가 가야사 보건정책에 관련해서 예산이 투여된 게 사실은 있죠. 김해시가 구지공에서부터 그다음에 공항동 유적까지 이르는 2km 조금 안 되는 해반천을 따라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정비하고 조사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대성동 고분박물관을 세우고 했던 그런 예산 투여가 아마 어림잡아서 한 1330억쯤 전체가 국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국비는 1290억인가 분류됐던 것 같고 그런 규모였습니다. 글쎄 이 예산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비 5억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왜 제가 암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금년에 이제 6월 1일에 대통령이 그런 선언을 하고 그때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각하는 가야사 복원의 모델은 바로 이겁니다. 김해시가 500년 동안 1330억 받아가지고 지금 그 구지봉에서부터 보항동 유적까지 이르는 그런 정비를 하고 지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때 아마 토지수용비가 590억쯤 됐던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문화유적, 가야 관련해 이런 것들에 좀 땅도 사고 그다음에 박물관으로서 정비도 좀 하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자 이런 게 아마 제일 먼저 눈에 띄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투여된 예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앞에 20년 전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어저께 저희가 회의할 때 고령 군수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시장 군수협의회가 있죠. 가야문화권 그게 20개 도시였는데 2개 곡성과 인실이라고 했나요? 2개 추가를 해서 22개 시장 군수협의회가 결성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향하는 게 전부 다 아마 이 20년 전에 김해시가 진행했던 이런 성과가 제일 먼저가 아니겠는가 그런 게 염두에 두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남도 그 다음에 경북도 주로 고령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그 다음에 부산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낸 게 신문 보도를 보니까 3조 4천억 원인가요? 그런 규모로 가야사 복원사업을 하겠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 복원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바로 이 과거에 20년 전에 이른바 가야사 복원이라고 해서 주로 김해시에 투여됐던 그런 정책이 모델로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과연 5억밖에 투여가 안 됐던 연구라는 게 내용이 있는지 또는 그 다음에 후속 세대 양성, 인력 양성 계획이라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건 앞에서 20년 전에 했던 그런 정책에서 좀 본보기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지난번 20년 전에 연구위원회라고 하는 건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김해시에 투여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예산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입법하는 곳은 이제 국토부고요. 또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이 가야사 복원에 관련해서 분야를 좀 나눈다면 역시 발굴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분야가 이제 문화재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비하고 활용하고 하는 쪽을 문화체육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뭡니까 연구하고 교육하고 전파하는 쪽은 또 교육부가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입법은 어떤 경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가 또 입법의 주체가 되어 있다. 앞으로 돈 쓰는 주체도 또 국토부가 될 것 같다. 뭐 덩어리가 크니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재청도, 문체부도, 교육부도, 지금 국토부도 전부 다 관여를 해야 되는 게 아마 가야사법원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여기가 고고학회니까 주로 이제 문화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만 관심이 있을지 모르는데 가야사법원 정책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보면 이건 아마 그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받들어서 수행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가야사법원 자체 조금 아까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거는 문화재청 소관, 차관 소관 가지고는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앞에 얘기해서 교육부 혼자만 해가지고 이렇게 영세하게 했듯이 따라서 이거는 이런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또 추진력을 갖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되려면 적어도 이런 여러 부서들을 다 규합하고 여러 부서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적어도 총리실 직속의 뭐 정도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청와대 어떤 수석이라든지 적어도 아니면 뭐 국회의 어떤 특별한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 같은 것들에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지 않으면 이건 뭐 문화재청에서 조금 문화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주 조금 그런 정도로 가야사법원 사업이 중도 하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전에 했던 얘기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서 했던 실적이 뭐고 또 거기서 우리가 그늘이 뭔지를 잠깐 정리를 하면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지자체가 당면한 문제가 사실은 제일 급선무라고 그럴까요? 그게 지자체에 직접 이제 집행하고 온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과 혹은 뭐 문화예술과 이런 데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아주 특별히 감사하게 창녕군에서 그 문화예술과 선생님과 학예연구사 선생님들이 세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분위기를 이렇게 좀 바꾸는 의미에서 조금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창녕군에서 오신 세 분인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거는 좀 이제 농담이긴 합니다만 가야사를 한다니까 지금 이영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 씨가 20년 전에 했던 거기에 기준을 두어가지고 각 지자체 특히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에 늦게 안 들어갔다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새로 가입을 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제가 듣기에는 예산에 가야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조그만 게. 그랬더니 예산시에서도 의원들이 자 우리도 가야산이 있으니까 가야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빨리 그 계획을 해서 군수한테 좀 가야 이번 기회에 우리도 가야에 돈을 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자체를 대표했다고 그럴까요? 이게 이제 연구자이긴 합니다만 송원영 그 선생님이 김해시청 에서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와 관련해서 지자체 입장 내지는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김해시청에 근무하는 송원영입니다. 저는 이영기 교수님 말씀하신 그 가야문화전기 사업 때문에 특채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안 잘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박쥐 같은 존재. 네,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오면은 이제 공무원 쳐다보고 시청에 있으면은 학계 사람으로 양쪽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좀 그런 존재였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학계하고 행정기관하고는 어차피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가. 근데 다이렉터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사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쓰는 용어부터 서로 이해를 못하고 뭐가 뭔지도 이게 접근이 사실 힘들죠. 그런 점에서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저 같은 이제 박쥐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제 나머지 분들은 인기제입니다만은 5명의 학예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야 중심이라고 하는 경남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 이렇게 학예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작품들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사실 이 문화재나 가야 쪽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겨울 되면 산불시 AI 터지면 또 비상근무 부재력 대지 메모하러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전념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과도 있고 경주시도 문화재과가 있고 얼마 전에 또 이채경 선생님이 또 학예관으로 승진을 해서 주책을 하게 됐는데 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 인력들이 대부분 임기제 신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결정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시킨 어떤 신여 역할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예산 100억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집행이 될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같으면 저는 오히려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주의 예를 보셨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묘사를 삼아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이런 예산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지자체 간에 어떤 갑자기 이제 로또를 환전하니까 갈등이 슬슬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예전에 김해에서 이제 가야문화재 미사업을 하면서 98년도에 육가야 행정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6개 가야 김해, 함안, 고령, 고성,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개 가야 해가지고 행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행정협의회가 결성되고 첫 회의를 그 당시에 가장 시세가 컸던 김해시에서 하고 그 다음 2회째부터 없어졌습니다. 2회 회의를 고령군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 고령 군수님이 기분이 나빴던 거죠. 왜 김해에서 주도가 그래서 2회 회의를 고령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20년째.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대가야권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만들어진 게 확대된 게 지금 있는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김해, 함안, 창녕 이런 데서도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런 행정협의회 있지만은 결국에 예산이 분배가 될 때는
지자체 간의 갈등이 결국 재현 안 된다라고 절대 볼 수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결국 그 지자체 간의 싸움이 되면은 또 학계의 분들도 어떻게 보면 말려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서로 상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학계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제 접근해야 되는 게 신진 연구자 육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자체의 학예사를 반드시 예산 내려가기 전에 채용해서 그런 인력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큽니다. 행정직 일반 공무원들 와가지고 1, 2년 있다가 떠납니다. 자기 떠나고 난 뒤에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아무 책임 없습니다. 5년, 10년 그 자리에 머물고 장기적인 양공 가지고 이 사업을 종결 있는 동안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 있는 학예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계에서 욕을 들어먹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업이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런 인력 문제들이 해소되려면 안 된다. 경남도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가야 사실은 김석환 선생님하고 또 학예사 여자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여자 학예사분 한 분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공황장애 일으켜서 1년 넘게 휴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복직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행정 심부름만 하는 상황에서 도에서 무슨 시군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들은 선생님들이 잘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조영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가야의 날 선포식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참석을 하셨던 우리 곽장훈 교수님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를 해주셔서 박광순 회장님께서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신 말씀 잘 기억을 해서 좋은 내용 방송을 하겠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산까지 오는데 한 5시간 시간이 걸리고 아마도 가야 영역이 인상이 넓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품맛이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호남에서도 이런 성격의 자리가 나누니까 영남의 귀함을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백두대간 치제라는 곳에서 전국가야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죠. 주최는 호남 고구 학회였고 주관에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유적이 확인된 7개 시군의 시장 군수 포함해서 한 100여 분이 참석해서 일단 하늘에 우리 가야를 좀 고하는 제천시를 행했고 사실 전북 도민들은 가야에 대한 인식 생각이 없지요. 한마디로 모든 게 마한 백제 중심의 인식과 또 행정도 그게 올인을 하고 있어서 도민들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야를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까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전북가야라는 명칭을 제가 명명을 했는데 남원과 장수를 중심으로 해서 7개 시군에서 발견된 모든 그 가야의 유적과 인물을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전북 가야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도민의 뜻을 모아서
그게 핵심이 됐고요. 그래서 주최를 호남 보고 학회 주최를 했고요. 왜 취재에서 했냐면 백두대간은 아주 중요한 그 고객길이죠. 시도 고개고 제도 고개인데 어찌 보면은 고개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옛날 사람들의 왕래가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 말씀은 옛날 영원함을 이어주던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남의 어르신께서 서울 가시려면 참호부 고개를 넘어와서 또 넘어서 집을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고개에서 저희가 행사를 좀 갖고 그리고 그 전국가야 기념 탐 저희가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호남보고학회 주관으로 전국에 있어서 가야의 중심으로 존박하고 있는 남원과 장수 군민들은 소통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행정은 하나 못 기록하고 있는데 주민들 만이라도 뜻을 같이 해서 가야를 담자는 거에서 교차 탑사를 이곳 내일도 갈 예정으로 이루고요. 아까 이영식 교수님 말씀하신 그 시민광장 개념으로 찾아가는 강연을 저희가 남원, 장수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계획에 잡혀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관심 참여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전국가야를 선포하다는 주제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우리 도민들께 가야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소망을 담아서 다양한 기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와서